두 분이 김은하 씨 말을 잘 들어서 오래 간다.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잘 들어야죠. 자다가도 떡이 나오는데. 20년 동안 말을 잘 들었더니 잘 되더라고요. 이게 맞는 걸까라고 의심한 적도 있는데 돌이켜보면 항상 맞았어. 항상 그게 옳았어요. 너의 손을 꼭 잡고서 영원히 셋. 안녕. 네, 잠시만요. 멜론 원더케이 시청자 여러분들을 먼저 할게요. 멜론 원더케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우림입니다. 여기는요. 자우림의 출발점. 그렇죠. 저희가 데뷔한 지가 조금 돼서요. 1집 녹음하고 그랬던 스튜디오들은 폐업을 했더라고요. 여기가 저희 지금 남아있는 첫 번째 고향인 거죠. 지난주도 여기서 녹음을 했고요. 21년째 계속 가시고 계신데 소감이 좀 어떠세요? 아직은 꼬꼬마. 청춘입니다. 지금. 이제 막 민증 나온 거죠, 이제. 민증 나왔네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데뷔하기 전에 옥탑방에서 데모 테이프 만들고 그럴 때 목표는 그냥 우리 이름으로 된 CD 한 장 만들어 보자가 목표였고요. 여기까지 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1집이 발매된 순간 다 꿈을 이룬 거였고요. 근데 2집도 좋아해 주시고 3집도 좋아해 주셔서 그럼 또 4집을 내보자. 그러다가 20년이 됐네요. 10집 하니까 어떠세요? 앨범을 10개나 만들다니. 저희가 진짜 데뷔하기 전에 라이브 클럽에서 연주를 하면서 이제 각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저는 그때 학생이었고 어느 날 그 클럽에서 제일 인기 있는 팀이 토요일 연주하는 유앤미 블루였는데 저희가 대타로 토요일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근데 땜빵. 근데 그날 마침 유앤미 블루를 보러 영화 관계자분들이 클럽에 놀러 오셨다가 강제로 저희 공연을 보시게 되고 공연이 끝나고 저희를 부르셔서 이런 영화를 제작 중인데 타이틀곡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3일 만에 데모를 3곡 만들어갔어요. 그 중에 한 곡이 헤이 헤이 헤이. 그때 정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허겁지겁 녹음해서 막 데뷔하기 전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때는 아이돌 그룹이 없었으니까요. 혼성 보컬 그룹 같은 게 유행했잖아요. 약간 그런 회사들에서 너만 따로 우리 회사로 오지 않을래? 그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 아, 부끄러워서 거절하시는 건가요? 아, 예, 부끄러워요. 한국 최고의 댄스 가수가 될 수 있었구나. 아유 힘들다. 음악을 해서 참 좋았던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을 안 했으면 정말 되게 쓸모없는 인간처럼 살다가 죽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음악을 한 덕분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됐고 처음으로 다른 사람이 반대로 저한테 주는 이해와 치유를 경험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절친들, 새로운 가족들을 만나서 그냥 알거든요. 서로 무슨 생각하는지 알고 지금 뭐 하고 싶은지 알고 이번 앨범에 난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너는 어때? 그러면 거의 되게 비슷해요, 그게. 그리고 그때그때 세상을 보고 있는 관점들도 굉장히 비슷해서 정말 최고의 가족, 친구, 동료가 이 팀 안에 있기 때문에 음악이 준 저에게 정말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형님들이 아닌가. 앨범이 자우림. 네. 10주 앨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곡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다들 공감한 부분이 그냥 이 곡들은 자주색 비가 내리는 숲 그 자체다. 촘촘하고 깊고 어둡고 비밀이 숨어져 있는데 모호하면서 매력적이고 관능적이기도 하고 서정적이기도 하고 모든 곡들이 자우림의 면면을 대표하고 자우림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느낄 수 있는 앨범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목을 자우림이라고 붙였죠. 록밴드를 하는 워킹맘이라는 게 매우 특별하게 느껴진다. 김윤아 씨는 둘 다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백조 아시죠? 백조. 이런 느낌이죠.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백조. 둘째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지. 하지 않습니다. 어린이가 둘 생기면 저는 은퇴해야 합니다. 왜 은퇴해야 하죠? 둘 생기면? 가라앉거든요. 네, 가라앉아요. 지금도 옆에서 보면 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말 야 아슬아슬하다. 계속 그렇게 살고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또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애는 옆에서 놀고 난 일을 하겠지? 라는 막연한 말도 안 되는 상상이 있었거든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절대 나 자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린이가 집에 둘이 생기면 현기증이 나네요. 한국에서 락밴드가 오래간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정말. 네. 근데 자우림 이렇게 계속 갈 수 있는 진짜 뭔가 비결, 비법 뭐가 있을까요? 셋 다 꼰대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캐릭터들인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음악을 떠나서 서로에게 좋은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주거든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서로에게 배워요. 제가 만약에 혼자였으면 배울 수 없었던 것들을 참 서로에게 많이 배우니까 좋아요. 해체는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귀찮아. 가장 고마웠을 때? 댄스 그룹 안 했을 때 그렇게 따지면 진짜 고마웠던 순간이 있는데요. 저를 밴드 멤버로 픽업하신 분이 이 김진만 선생이거든요. 제가 다른 아마추어 밴드랑 공연하는 걸 우연히 놀러와서 보고 같이 밴드를 해보자라고 제의를 한 김진만 선생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당시 보컬이었던 이성규 선생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와서요? 감사의 말씀. 네. 검은 희